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하락 종목수는 되게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수 자체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연일 호재가 나오고 또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 자체는 올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는데 업종은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집중 매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올라가고 코스닥의 제약주 일부 올라가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그런데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감적으로는 약간 좀 흘러내렸다. 몇몇 업종들만 좀 골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휴장한 나라도 많아서 이게 뭐 국가별로 이렇게 데이터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다만 대형주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가 0.7% 올랐는데 중형주 지수는 뭐 대형주 지수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가 나죠. 거의 2%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게 지수를 높이고 나머지는 빠져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뭐 지수는 거의 한 2-30포인트 빠진 날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코스닥도 오늘 보면 오르긴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3일 연속해서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0종목 전후에서 하락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때 ADR이 110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가격 부담은 거의 덜어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연초에는 과매도권에 근접해서 코스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초에 설령 조정이 잠깐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시장을 움직인 재료는 워낙 반도체 쪽에 뉴스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뭐 디램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3%나 올라갔다. 뭐 엄청난 폭등이다. 이런 뉴스 있고 또 삼성전자가 자체 GPU를 만들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지금 HBM3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이게 좀 과장된 뉴스인지 실제로인지 봐야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구글이 우리나라에 어떤 상주하면서 그 반도체 좀 달라고, 우리 이만큼 물량 필요하니까 달라고 막 호소를 하고, 이거 만약에 물량 못 따오면은 해고한다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지난주부터 도 그렇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쪽 뉴스가 이상하게 많다고 계속 내용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이쪽에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 워낙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만 뭐 주가가 못 올라가게, 오히려 더 이게 3등 기업인데 1, 2등 기업이 못 올라간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어쨌든 지난주 한번 빠지고 오늘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43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죠. 근데 환율이 빠지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환율이 2,000원일 땐 한 주당 5달러지만 환율이 1,000원으로 빠지면 이 종목은 달러로 10달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차익이 생기는 그런 구도가 되죠. 물론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반대가 되긴 하지만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재개한다더라. 이게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냥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담보를 주고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 이게 원화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담보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달러가 생겼잖아요. 이걸 시중에 풀 수도 있고 이 돈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왜 환율이 왜 내려가냐? 우선 시중에 이걸 달러를 풀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해외 투자하면 왜 환율이 빠지냐? 원래는 국민연금은 시중에서 달러를 조달해요. 은행 같은데, 일반 은행 같은데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 가서 큰 손이, 정말 큰 손이 가서 계란을 싹쓸이해 옵니다. 그러면 계란이 갑자기 확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계란값이 폭등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마트를 굳이 가지 않고 그냥 원래 이제 계란을 최초로 공급하는 쪽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에 그냥 이만큼
계란 삽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당장 이마트에 있는 계란은 손을 안 대게 되니까 이마트에서 계란 조달하기 쉬워지니까 어쨌든 계란 가격은 안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시중에 풀어버리면 계란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노리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는 환율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뭐 국민, 다음에 뭐 기업, 정부가 다 미국 가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데서 조선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달러를 쟁겨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쟁겨놓은 걸 안 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호를 주면 우리 계속 달러 들고 있다가 1,500원은커녕 1,400원도 깨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달러를 풀게 됩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뭐 달러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최대한 신호를 줘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게끔 만들면 그것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오늘 풀린 것 같아요. 오늘 풀려서 지난번에 뭐 국민연금 때문에 빠졌다면 이번에는 일부 좀 풀린 것 같다. 근데 계속 풀릴지는 이제 또 신경전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이 환차익을 노릴 찬스야라고 해서 오히려 또 달러를 사는 쪽이 등장할 거고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난 게임이라서 더 이상 이제 정책에 맞서면 큰일 난다. 환율 반대로 틀어서 반대쪽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쪽도 나올 거고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는 정책을 이기기가 되게 쉽지 않긴 해요. 예,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환율이 폭등할 만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다면 웬만하면 이제 정책에 맞서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눈치 보기가 어떤 쪽으로 결론 나는지는 봐야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환율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유리해졌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피크치고 돌아서는 시점에 코스피는 늘 강했거든요. 예, 늘 강했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가 5%나 올랐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16만 원 간다. 하이닉스는 88만 원 간다.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을 133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3배 이상 커지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당장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단숨에 이제 신고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되는데 반도체 쏠림도 있었고, 그 혼다하고 합작으로 지었던 이제 미국 공장 자산을 매각해서 4조 원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건 뭐 유동성 확보로는 좋은 거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배터리 만들기가 애매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매각하나 보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고, ABL 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시장 막판에 주가 오후장에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일라일리에서 기술 이전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근데 이제 받기로 했던 돈 받는 거라서 이게 뭐 지속성을 있는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지탱해주는. 근데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가서 지수는 지탱되는데 뭐 하락 종목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죠.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52포인트 올렸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감안해 보면 두 종목 빼면 마이너스 30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두 종목에 온갖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카캠 바이오 이런 바이오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는 이제 지수가 플러스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엄청나게 샀습니다. 예, 거의 1조 8천억 원. 사실 오늘 외국인들 휴가 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휴가 가는데 갑자기 호출돼서 주식 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관도 샀는데 자, 다음 거래일부터 금융투자는 매도로 바뀝니다. 예, 금융투자가 이제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보일 거라서 10월 이후에 17조 원 샀거든요, 금융투자가. 이게 매도로 바뀌면서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 동반 매수하면서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샀고, 뭐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2조를 샀어요. 예, 두 종목 2조 사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3천억 정도 판 거죠. 두 개 빼면. 예, 그 외에 뭐 업종 순매수 종목이 되게 크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정도 산 거 말고는 이게 뭐 좀, 그 다음에 업종별 특징이 있다. 그냥 조선 조금 담은 것 같은데, 뭐, 요런 느낌 정도? 예, 워낙 이제 이제 있었고. 다음에 그 또 하나 특징은 투자 경고 대상 종목군들. 이게 이제 어차피 뭐, 시가총액 탑 100까지는 이제 투자 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안도감을 가졌는지 몰라도 이런 종목들이 다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안 살 수가 없다. 이거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됐고, 역시 투자 경고 대상의 종목군들을 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역시 이제 매수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다고, 그동안 이제 로봇 샀었잖아요. 근데 로봇이 다 매도 쪽으로 가서 로봇 팔고 반도체와 제약 사는 그런 구도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상단에 있었고, 그 2차 전지를 그 다음에 이제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담기, 예,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미국은 이제 산타랠리 구간이거든요. 이게 뭐 호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팔 사람들이 다 팔고 휴가를 가버려가지고 약간의 매수만 가지고도 증시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연말은 수익률을 맞춰가지고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수익률을 맞추려는 매수가 또 들어오는 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대형 기술주가 올라갈 거냐, 러셀 2000이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좀 중소형주 아니면 다른 업종 사자 이런 정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배당 기준일이 넘어가면서 금융 투자 매도할 거고 개인 큰 손들 일부는 매수 들어오고 이게 근데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또 좀 약간 퍼져 있어서 예전같이 뭐 배당락 효과가 크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금융 투자는 매도하거든요. 이제 금융 투자의 매도를 누가 받을 거냐. 그다음에 코스닥의 개인 큰 손들이 일부가 컴백할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닥의 중형주군들 변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들 쉬는데, 일부 외국인들 쉬는 날인데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쉬는 외국인들도 호출을 했거든요. 이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 비중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시면 막 30%대 매도 비중 차지하던 게 이번 주 들어서 21%, 19%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였다기보다는 휴가 간 거예요. 예, 휴가를 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매수는 늘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휴가 갔던 외국인들을 갑작스럽게 호출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환율하고 반도체가. 그러니까 호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써서 그냥 안 와도 되는 걸 갖다 불러올 정도라면 이 재료가 꽤 컸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조건,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막 그런 이상한 뉴스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봤던 뉴스 중에 제일 그랬던 게 무슨 시중은행에 100달러가 말랐다고. 이게 뭐 환율이 빠져서 찬스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환율 지금 달러 사두면 돈 벌 거야. 뭐 이런 식의 해석하는 기사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금 환율이 무조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뉴스는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은. 예, 뭐 환율이 뭐 다시 급등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뉴스, 뭐 그렇다고 폭락할 거야 이런 뉴스도 그렇지만 뭐 좀 뉴스가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뭐 그러면 지금 환차익을 누리려고 달러를 왕창 사볼까 이런 식으로 조장하는 뉴스는 적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날씨 추운데 좀 하여튼 많이 춥거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